자, 이제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시험 대비 교재 O2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번.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을 따뜻한 물에 녹인 다음 냉각하면 순수한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석출이 되는데, 이러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것도 용해도에 따른 뭡니까?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죠. 재결정은 온도에 따른 우리 앞에서 했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질산칼륨 70g하고 염화나트륨 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60도씨에 100g에 모두 녹였대요. 지금 60도씨 100g에서 질산칼륨은 얼마를 녹였냐면 70g을 녹였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5g을 녹여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얘를 40도씨로 냉각을 해버리면, 자, 40도씨까지 냉각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40도씨에서 둘이 용해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4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은 얼마나 녹아요? 62.9만큼 녹아요. 이게 질산칼륨이에요. 얘는 염화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36.4g까지 녹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70g이 녹아 있는데 62.9까지 밖에는 못 녹으니까 7.1g만큼이 석출이 될 거고, 얘는 5g 녹아 있는데 36.4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얘는 석출되는 양이 없죠. 자, 따라서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는 질산칼륨이 석출이 될 거고, 자, 다음에 물질의 질량은 몇 그램? 7.1g만큼의 석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끓는 점이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서로 잘 섞이는 두 액체 물질의 혼합물을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이거를 증류라고 해주죠. 그 다음에 5번.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기에 적절한 혼합물은 일단 두 액체가 섞이고, 끓는 점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은 제거를 해주면 적절한 거는 물하고 에탄올 밖에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서 에탄올하고 물의 혼합물의 가열 곡선인데,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는 구간은 바로 먼저 거의 수평한 구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니은에 해당이 되고요.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나중 구간에 해당이 되는, 여기 물의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 리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원유를 분리하거나 탁한수를 가열해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증류 또는 분별증류라고 하는데, 증류라고 하고요. 증류탑에서 원유를 분리할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기 때문에 그 증류탑의 위쪽에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의 아래쪽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을 가열하면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녹겠죠. 낮은 물질이 먼저 액체로 변하고, 다른 성분 물질은 여전히 고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떼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딱 빼내든지 액체 물질만 따라 버리든지 하면서 분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중단원 기출문제 같이 봅시다. 1번. 다음은 재결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그죠? 또는 용매를 싹 증발시켜서 순수하게 남은 고체를 얻어내는 게 바로 재결정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2번. 다음은 흙먼지가 섞인 붕산에서 순수한 붕산을 분리하는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흙먼지가 섞인 붕산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름 장치로 걸러야죠. 흙먼지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흙먼지는 거름종이 위에 남을 거고 거름종이를 통과한 용액을 얼음물에 넣어서 냉각을 시키고 냉각하면 어떻게 돼? 밑으로 붕산이 가라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결정이 일어나서 석출돼서 그래서 냉각한 용액을 거름장치로 거르면은 붕산이 거름종이 위에 남게 되겠죠. 그럼 얘가 3. 1, 2, 3, 4니까 라가 다나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염전에서 얻은 천일염을 정지하는 과정인데 천일염을 물에 녹이고 거른 다음에 거른 용액을 다시 어떻게 돼요? 지금 증발시키는 거죠. 가에서는 물에 대한 용해도차를 이용을 한다. 그쵸? 불순물을 안 녹고 소금만 녹는 걸 이용을 해주니까 나에서는 불순물이 걸러지고 나에서 소금은 거름종이를 통과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금물이 남게 되는 거예요. 다에서 물을 증발시켜 순수한 소금을 얻어낼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표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냈어요. 질산칼륨 50g하고 황산구리 5g이 섞인 혼합물 60도씨 100g에 모두 녹였대요. 자, 그러면 지금 60도씨 물 100g에 황산구리하고 그다음에는 질산칼륨이죠. 황산구리하고 질산칼륨을 황산구리 5g 녹였고 질산칼륨은 몇 g이냐? 50g을 녹였네요. 자, 혼합물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얘가 황산구리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는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하죠.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고 60도씨의 혼합 용액을 20도씨로 낮추면 20도씨 100g에서 황산구리의 용해도는 20이고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31.9니까 황산구리 석술량이 없지만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18.1g만큼의 석술량이 발생을 하니까 맞죠? 60도씨의 혼합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을 하면은 석술되는 질산칼륨의 양 18.1g 맞고 60도씨의 혼합 용액을 0도씨로 냉각을 해주면 얘를 0도씨까지 냉각을 해주면 0도씨 100g에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는 14.2g이 녹고 질산칼륨은 13.6g이 녹으니까 일단 황산구리는 충분히 다 녹을 수가 있고 질산칼륨은 어떻게 돼요? 다 못 녹죠. 이 둘의 차이만큼인 얼마나? 36.4g만큼이 안 녹고 밑으로 석출이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석출된다는 틀렸죠.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질산칼륨 100g과 자, 황산구리 2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60도씨 물 200g에 모두 녹였대요. 지금 60도씨에 물 200g에다가 황산구리를 25g을 녹였고 질산칼륨을 얼마를 녹였대요? 100g을 녹였는데 자, 0도씨로 냉각을 했었는데 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0도씨에서 표에서 얼마로 나왔냐면은 13.6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얼마만큼 녹였냐면 14.2g만큼이 녹아요. 그러면 얘가 100g 기준이기 때문에 200g에 녹인 거를 기준으로 해주면 0도씨 200g에는 저기 용해도의 2배만큼이 녹을 거라서 황산구리는 28.4g이 녹을 거고 질산칼륨은 27.2g이 녹을 거란 말이에요. 저 2배니까. 따라서 얘는 충분히 다 녹을 수 있고요. 질산칼륨은 여기서 72.4
8g만큼이 녹지 않고 이 둘의 차이만큼이 석출이 되겠죠. 따라서 석출되는 양은 질산칼륨이 72.8g만큼이 석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용액을 가열할 때 끌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바로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소주를 분리하는 것 같은 증류죠. 증류.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얘는 일단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한 거 맞고요. 온도 센서 끝부분은 여러분들 기체의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과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에 오게 해야지 여기 밑에 다 버리면 안 돼요. 자, 끓임 쪽은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 맞고 끓어 나온 성분은 냉각돼서 찬물에 있는 시험관의 액체 상태로 모입니다. 맞고 두 물질의 끓는 점의 차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되고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분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6번이 틀렸죠. 결국에. 그 다음에 8번은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에탄올의 혼합물의 가열 곡선 여기서 에탄올이 주로 끌어 나오고 여기서는 물이 주로 끌어 나올 거예요. AB 구간에서는 안 끌어 나오지 주로. BC 구간에서의 온도는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는 약간 더 높아요. 띄어쓰기 잘못됐네. 약간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혼합물이기 때문에 고체만큼은 아니더라도 혼합물이라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 수평하진 않죠. 그 다음에 CD 구간에서는 물 안 끓어 나와요. 그 다음에 DE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거의 에탄올이 다 끓어 나오고 거의 물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씨로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하고 에테르는 밀도차로 분리를 해줘야 되고요. 증류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탁한술 막걸리에서 소주를 분리를 해내는 게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원리를 이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원유를 분리를 하는 증류탑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준 거 맞고요. 증류탑의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요. 아래서 가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일수록 위쪽에서 분리가 되고 이러한 방법을 증류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데 A부터 D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물질은 순물질 아니에요. 여기서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는 뭐 나프타, 경유, 등유, 중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분리가 돼서 나올 때 얘가 끓는 점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의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돼서 나오는 물질 자체도 뭐예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 아닙니다. 원유탑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거. 액화석유가스 자체도 뷰테인이랑 LPG도 뷰테인이랑 프로페인이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물질 아니에요.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11번 표는 액체 A와 B의 몇 가지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혼합물을 분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 일단 A, B는 서로 잘 섞여요. 그러니까 일단 밀도차를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끓는 점의 차이, 밀도차도 거의 없어. 대신 끓는 점의 차이는 대략 20도가 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증류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필요한 과정이 아닌 것은 일단 철가루를 자석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물에 녹여서 거르면 소금은 밑으로 걸러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넣고 저어주면은 톱밥은 위로 뜨겠네요. 그죠? 물에 넣고 저어준다. 그 다음에 거른 용액을 증발시킨다. 그럼 여기서 소금만 얻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가루 빠지죠? 그러면 거르면은 여기서 톱밥하고 모래가 빠질 거예요. 물에 넣고서 저어주는 건 그냥 녹이는 거고, 거른 용액을 증발시키면 이 중에서 소금을 얻고,
그다음에 거른 용액을 분별 깔때기에 넣어서 분리를 해 줄 수가 없죠.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지? 5번이 틀렸죠. 물에 넣고서 저어주면은 일단은 철가루는 빠졌고, 그다음에 모래는 가라앉고, 소금은 녹고, 톱밥은 뜨고, 뭐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이거 용해시켜주는 과정이니까 필요하고, 5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네, 저거는 해줄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정복하기 봅시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를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를 분리를 하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재결정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재결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얘는 전통소주를 만드는 거는 증류죠. 그 다음에 모래 속에서 사금을 얻는 거는 이거는 밀도 차에 의한 분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는 이 방법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재결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그 다음에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둘의 증류를 이용을 하는 거죠.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과 같은 혼합물에 분리해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혼합물의 분리, 초콜릿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의 조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둘이 차이가 나는 거는 지방 성분을 녹는 점이 지방이 좀 더 낮으니까 빨리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주는 거고, 암석에 포함되는 금속 혼합물의 분리를 하는 것도 철광석 안에서 철을, 그렇죠? 분리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다 때려놓고 가열해주면 누가? 철이 먼저 녹아요. 돌은 안 녹고. 그러니까 둘의 뭐를 이용을 하는 거냐면 바로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적은 양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질산칼륨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냉각하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 그 까닭은 즉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작은 물질이고 적은 물질이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황산구리는 적고,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온도를 낮췄을 때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니까 석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재결정이죠. 그 다음에 7번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를 해줄 때 끓임 쪽을 넣는 까닭은 액체가 갑자기 부르하고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8번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끓는 점에 따른 분리 위치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어느 쪽으로? 증류탑의 위쪽으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의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9번은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탁주에서 맑은 소주를 얻어내는 방법은 소주꼬리 안에다가 탁한수를 넣고서 가열을 해주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가 돼서 위로 올라오면 요 위에 소주꼬리 위에다가 찬물을 담아 놓잖아요. 이 찬물과 닿으면서 액화가 일어나서 소주꼬리를 따라 밖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고 끓는 점이 낮은 누가? 에탄올, 알코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고요. 물, 소금, 식용유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은 일단 물하고 소금, 식용유는 다 녹아 있으면 소금은 물에는 녹아 있을 거고 식용유에는 안 녹잖아요. 그러면 일단 식용유는 소금을 위에 뜰 거기 때문에 밀도 차에 의해서 뭐를 분리를 해내고요? 식용유하고
소금 플러스 물을 분리를 해내고 여기서 분류한 소금 물을 가열을 해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나면은 순수한 소금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자. 오른쪽 그림은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에 해당이 되는데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각각 16g씩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에 100g에 녹여서 모두 녹였대요. 그러면 지금 80도씨 물 100g에 누구랑 지금 염화나트륨이랑 붕산이랑 염화나트륨을 둘 다 16g씩 넣었는데 얘를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 20도씨 100g에 붕산은 5g까지 녹을 수 있고 염화나트륨은 35.9g까지 녹을 수가 있으니까 염화나트륨은 충분히 다 녹고 붕산은 5g까지밖에 못 녹으니까 11g이 석출이 되겠죠. 따라서 거른 용액 속에 녹아있는 물질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킬 때 거른 용액 속에 포함이 되는 건 일단은 붕산은 11g은 석출이 되니까 위에 걸러지지 않고 거름 종이 위에 남았고 거른 용액 안에는 그대로 붕산은 석출된 나머지인 얼마가 녹아있어요? 5g만큼이 녹아있겠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그대로인 얼마가? 16g이 원래 녹아있던 양 그대로 녹아있게 될 거예요. 왜? 석출된 거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12번 표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냈는데 질산칼륨 50g하고 염화나트륨 5g이 섞인 혼합물을 60도씨의 물 50g에 다 녹였대요. 지금 60도씨 물 50g에다가 질산칼륨이랑 염화나트륨을 얼마씩 녹였냐면은 50g 녹이고 염화나트륨 5g을 녹였는데 얘를 0도씨로 냉각을 해주면 0도씨 물 100g 기준이 아니라 50g이기 때문에 0도씨에서 질산칼륨 물 100g에 13.6이 녹으니까 50g 안에 있는 절반이 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얘는 6.8g만큼의 용해가 일어나게 될 거고 염화나트륨은 35.6에 다시 절반이 녹아 들어갈 테니까 17.8g만큼이 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염화나트륨은 어차피 다 녹아 있을 거고 질산칼륨은 50g 중에 6.8g만 녹을 수 있으니까 42.2g만큼이 석출이 되겠죠. 따라서 석출되는 물질은 질산칼륨 얼마? 질산칼륨이 42.2g만큼이 석출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2가 아니라 43.2구나. 산수를 이렇게 맨날 틀리네. 자, 됐죠?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물이 분리되는 구간은 라죠. 왜냐면은 에탄올보다 끓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에탄올이 다 분리되고 난 나중에 라 구간에서 나중에 끓어나오게 됩니다. 왜? 끓는 점이 더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나타냈는데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분리되어 나오는 부분은 가장 아랫부분인 D예요. 증류탑에서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류고 이 증류는 바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물, 메탄올, 소금의 혼합물의 분리 과정을 나타냈는데 가하 과정에서 이용되는 분리 방법은 물, 메탄올, 소금은 물에 녹을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과 메탄올의 혼합물에서 가열을 해주면 여기서 끓는 점이 낮은 메탄올이 먼저 분리가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용해서 분리되는 방법은 증류죠, 증류. 그 다음에 남은 용액을 가열해서 남은 고체. 그러면은 얘는 에탄올, 여기서는 물이 가열돼서 여기서는 물이 다 가열돼서 나가버리니까 재결정을 통해서 남은 고체 B는 누가 되겠습니까? 소금이 되겠죠. 따라서 메탄올, 소금. 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